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업로드입니다.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녕 앤 읽어드릴 텐데요.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존슨 씨 집으로 달걀을 사러 가고 있는 앤의 모습.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존슨 씨의 모습이 그다지 그렇게 호의적이고 따뜻해 보이진 않아요. 그쵸? 수염도 덥수룩하고 표정도 좀 험악하고 그 존슨 씨에게 어떤 비밀이 있는지 알려주는 챕터입니다.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30. 존슨 씨의 비밀. 존슨 씨의 집은 다음 고비를 지나고도 한참을 가야 했다. 하지만 아치볼드 부인의 집에서 나온 후로 앤의 발걸음은 훨씬 가벼웠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던 피로가 사라졌다. 기억나시죠? 왜 길에서 아치볼드 부인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차 한잔 하고 가 그래서 차도 마시고 과자도 먹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지금 존슨 씨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애는 노크를 하려다가 잠시 유심히 집을 살펴보았다. 애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꼼꼼히 관찰하곤 했다. 그래야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나 KT 모리스를 만났을 때 자세히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집이 매우 작았다. 너무 작아서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마치 방 하나가 집의 전부 같았다. 그렇게 작은 공간에 방 2개가 들어갈 수는 없을 테니까. 벽에는 한 번도 페인트나 석회를 발라본 적이 없는 낡은 오두막이나 헛간에서나 볼 수 있는 세월에 찌든 잿빛이 감돌았다. 애는 조금 불안해졌지만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장갑을 빼고 더 세게 두드렸다. 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야? 달걀이요. 앤이 축축한 자루를 들어 올려 보였다. 잠깐 들어와. 그가 문을 열었다. 다음 날 낮잠 시간에 앤은 존슨 씨 이야기를 해주려고 KT 모리스를 찾아갔다. KT 모리스,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있어. 멋지지? 설거지나 기저귀 얘기는 너도 분명 지겨울 테니까. 있잖아, 달걀 장수는 얘기할 게 아주 많아. 문이 열려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니 아주 따뜻했어. 근데 방 건너편의 탁자에 기름 램프가 하나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아주 밝고 환한 햇빛 아래에 있다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 그래도 존슨 씨가 아주 키가 크고 빽빽하게 턱수염이 나 있는 건 보였어. 나는 아주 조금 겁이 났어. 절대로 많이 난 건 아니야. 이렇게 묻더라. 몇 개 줄까? 내가 말했어. 16개요. 토머스 아저씨 것 4개, 나머지 사람들은 각각 2개씩. 그럼 다 합해서 16개예요. 내가 100까지 셀 줄은 모르지만 16까지는 셀 수 있어요. 존슨 씨는 퉁명스러웠어. 알았어, 알았어. 나한테 산수를 가르칠 필요는 없다. 달걀을 가져오마. 그러더니 나를 밀치고 앞문을 열고 나가면서 문을 쾅 닫았어. 나 혼자 그 방에 남았지. 어두운 불빛에 익숙해지니까 램프 아래의 탁자와 작은 창문이 보였어. 탁자 위에 컵이랑 차추전자, 그리고 책이 몇 권 있더라. 그 책들을 정말 들춰보고 싶은데 어두컴컴한 바닥을 걸어갈 용기가 안 나는 거야. 의자나 물병, 아니면 개한테 걸려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아까 닭장에 가려고 문간에 섰을 때 존스 씨 생김새를 더 잘 보았어. 턱수염은 생각보다 까맣지 않더라. 나이가 많고 지저분해 보였어. 옷을 입고 잔 사람처럼 말이야.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미리 들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절대적으로 위험해 보였거든. 나는 오늘 새로운 단어를 2개나 알았어. 너도 방금 들었지? 둘 다 아치볼드 아주머니가 뜻을 알려주셨지. 앞으로도 아주머니가 달걀을 사러 갈 때마다 차와 쿠키를 먹고 가라고 나를 불러주시면 좋겠어. 그러면 존슨 씨 집의 문을 두드릴 때 더 강하고 용감해질 것 같아. 하지만 그러려면 내가 거기를 지날 때 아주머니가 반드시 창밖을 내다보셔야 할 텐데. 부엌을 그토록 사랑스럽고 깨끗하고 따뜻하게 꾸미고 아름다운 쿠키를 만드는 분이 창밖을 내다보며 많은 시간을 보낼 리가 없잖아. 아주머니는 딸이 하나 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어른이 됐대.
정말 다행이지? 아치볼드 아주머니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건 싫어. 게다가 딸이 죽는 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일 거야. 어쩌면 부모님이 둘 다 돌아가신 것보다 더. 딸의 이름은 이사벨라야. 세상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니? 이사벨라가 아직 어린 여자였다면 좋았을걸. 그럼 나하고 놀 수 있잖아. 어른이 되어버려서 함께 놀 수가 없어. 그래도 괜찮아. 내게는 네가 있으니까. 다음 달이면 학교에 가. 나를 학교에 보내라고 말하러 왔던 남자가 학교에 아이들이 별로 많지 않다고 했어. 하지만 나랑 얘기하고 놀 수 있는 누군가가 틀림없이 있겠지. 케이티 모리스, 네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친구인 건 변함없어. 다만 너와는 눈 속에서 같이 뛰놀거나 봄에 연못으로 내려가 나무 토막들을 뛰어보낼 수가 없잖아. 자작나무 5그루 뒤에 정말로 연못이 있다면 말이야. 6번째 생일이 지나고 햇살 좋은 3월의 어느 날, 애는 또다시 존슨 씨의 집으로 향했다. 맨 처음 늙은 달걀장수한테 갈 때 만났던 아치볼드 부인을 이때 2번째로 마주쳤다. 역시나 부인이 앤을 따뜻한 부엌으로 불러서 쿠키와 차를 내주었다. 아치볼드 부인은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다가 조심스레 앤을 쳐다보았다. 내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네. 아직 네가 너무 어려서 말이야. 하지만 존슨 씨 얘기를 해주고 싶구나.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게다. 아니야. 네가 괜히 걱정하게 될지도 모르겠네. 네가 속상해하면 어쩌지? 아치볼드 아주머니, 말씀해 주세요. 전 그렇게 어리지 않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6살이 된걸요? 토머스 아주머니가 그날 내 생일이라고 알려주셨지만 난 미리 알고 있었어요. 날짜를 손가락으로 꼽고 있었거든요. 6살이 아주 간절히 되고 싶었어요. 5살은 아기랑 별 차이가 없게 들리잖아요. 호러스도 8월이면 5살이 되는걸요? 그래서 뭘 했니? 뭘 하다니요? 토머스 부인이 네 생일이라고 알려준 후에 말이야. 글쎄요. 거의 일주일이나 지난 일인걸요? 아마 기저귀를 빨았을 거예요. 햇빛이 좋은 날이었거든요. 그런 날은 빨래가 잘 말라요. 난 빨래를 밖에다 내다 넣는 게 좋아요. 바람 따라 빨래줄이 춤추는 모습이 좋아요. 정말 사랑스러운 풍경이에요. 기저귀들이 댄서들이고 나는 그들이 어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나 귀를 기울이는 척 하죠. 내 손이 빨래줄에 더 쉽게 닿으라고 토마스 아저씨가 작은 발판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 빨래줄에 빨래를 걸면 참 좋아요. 하지만 추운 날 판자처럼 굳어서 깔깔한 밧줄에 붙어버린 빨래를 걷는 건 싫어요. 손가락이 너무 시려서요. 생일날 그런 일을 했다고? 아마 그럴걸요?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요. 어떤 사람들의 생일에는 멋진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알아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선물도 하나, 2개면 더 좋고요. 인형이나 아니면 나의 이 끔찍한 머리를 거의 예뻐 보이게 만들어줄 아름다운 파란색 리본 같은 게 좋겠어요. 하지만 남이 몇 년간 맡아 키워준 고아들은 그런 특별한 대접을 기대하면 안 되죠. 특히 손수 길러주었을 때는요. 이건 토머스 아주머니가 하신 말인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는 먹여 살릴 식구가 7명이나 되고 나는 가족이 아니니까요. 애는 잠시 얘기를 멈추고 아치볼드 부인을 보았다. 아주머니가 제게 생일 선물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치볼드 부인은 식탁에 몸을 기대어 앤의 손을 잡았다. 말해보렴.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구나. 앤이 생긋 웃었다. 그 선물이 뭐냐면요. 존슨 씨의 비밀을 말해주세요. 이제 저도 6살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을게요. 속상해하지도 않을게요. 제가 걱정하고 속상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래도 죽지는 않았어요. 아치볼드 부인은 앤의 마지막 말이 자신을 웃기려는 건지 울리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느 쪽도 하지 않았다. 좋아, 네가 원하는 선물을 주마. 오래전에 존슨 씨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기로 약속했단다. 그는 그녀를 무척이나 사랑했어. 그런데 결혼식 날 아침에
그녀가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쪽지를 보냈어. 다른 남자와 함께 떠날 거라는 내용이었지. 게다가 그녀와 함께 떠나는 남자는 그의 절친한 친구였어. 앤의 큰 눈이 더욱 커져서는 아치볼드 부인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회색빛 눈동자에 갑자기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 다음 아이는 식탁에 머리를 대고 한참을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아치볼드 부인은 걱정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어머나, 앤, 얘야? 아치볼드 부인이 식탁 맞은편으로 걸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토닥였다. 정말 미안하구나. 난 네가 이 사실을 알면 존슨 씨의 고약한 태도에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아치볼드 아주머니, 그럼요. 네, 그럼요. 아름답고도 지독한 이야기예요. 다시는 존슨 씨를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그분은 상처받은 가엾은 새예요. 그러니 특별히 공손하게 행동하고 절대로 슬픈 생각이 들지 않으시게 조심할 거예요. 멋진 옷을 차려입고 결혼식에 갈 준비를 하다가 끔찍하고 잔인한 편지를 읽는 존슨 씨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심정을 난 정확히 알아요. 일라이자 언니가 로저 아저씨와 결혼하려고 나를 떠났을 때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로저 아저씨는 나의 절친한 친구도 아니었고 적어도 나는 그걸 마지막 순간에 알게 된 건 아니에요. 애는 다시 식탁에 빨간 머리를 내리고 신음했다. 그러다 문득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그분이 옷을 전혀 빨아입지도 않고 작은 오두막에 사는 거예요? 음, 그렇단다. 부인은 앤의 눈물이 다시 터질까봐 걱정스러웠지만 이야기의 끝은 알려줘야 하겠다고 깨달았다. 그는 갈아입을 옷 한 벌, 냄비 하나만 빼고 다른 것들을 모두 남에게 주거나 버렸지. 그러고는 이 숲으로 들어와서 추위가 닥칠 때까지 텐트에서 살았어. 당시에는 이 근처에 아무도 안 살았거든. 날씨가 추워지자 그는 조그만 오두막을 짓고 그 안으로 들어갔단다.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대. 책 상자 몇 개와 그림을 몇 점 가져왔더라. 그래서 그게 존슨 씨의 일이란다. 책 읽기와 암탉들 보살피기. 존슨 씨가 학교 선생님이었다고요? 앤이 깜짝 놀라서 말했다. 내 부모님도 선생님이었대요. 절대로 제가 이 슬픈 인생 이야기를 안다고 티내지 않겠어요. 하지만 영원히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아주머니, 제게 정말 아름다운 생일 선물을 주셨어요. 아치볼드 부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앤이 떠날 채비를 하는 동안 위층에 올라갔다가 곧바로 분홍색 종이에 하얀 리본이 묶인 작은 꾸러미를 가지고 돌아왔다. 네 거야. 얘야. 생일 축하한다. 떨리는 손으로 앤은 선물의 포장을 풀었다. 길게 돌돌 말린 연푸른색 리본이 담겨 있었다. 앤은 눈을 반짝이며 그 리본을 꺼내 얼굴에 갖다 댔다. 그 모습을 보며 아치볼드 부인이 말했다. 너의 아름다운 머리에 잘 어울릴 거야. 원래 토마스 집안의 사람들은 좀처럼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말이 필요 없었다. 앤의 얼굴에 떠오른 기쁨이 얼마나 생생했던지 아치볼드 부인은 하루 종일 행복에 잠겨 있다가 저녁에 남편에게 줄 레몬 머랭 파이를 구울 정도였다. 따뜻한 얘기죠. 네, 존슨 씨와 아치볼드 부인이 정말 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셔서 우리 앤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존슨 씨의 사랑 얘기를 듣고 정말 지독하고 끔찍한 사랑 얘기예요 라는 표현을 하다니 6살이 진짜 앤답죠. 이때부터 애는 그 감정을 어떤 일에 대해서나 어떤 사물이나 풍경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아주 크게 느끼는 그런 성격, 그런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31. 꿈꾸는 단어들. 달걀 장수의 집으로 이어진 모퉁이 길을 막 돌았을 때 애는 눈길 위에 이상한 물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멀리서도 그것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며 보자 다리가 부러진 암탉이었다. 아주 컸다. 그래서 가여우면서도 무서웠다. 부리도 뾰족하고 녀석의 발 역시 그리 친절해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애는 토머스 부인이 생각났다. 그녀는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고 몸도 피곤하지 않으면 온화할 때도 있었지만 사실 그런 때는 거의 없었다. 늘 피곤해했고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을 때도 과거에 남편에게 맞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확실히 그런 기억을 잊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나마 편안할 때조차 그녀는 심하게 변덕을 부렸다. 아픈 암탉을 보다가 토머스 아주머니가 떠오르다니 정말 이상해. 근데 이 닭도 내가 안았을 때 변덕을 부려서 날 쪼면 어쩌지? 그러나 이 닭을 눈밭에서 얼어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었다. 닭이 불쌍한 데다 최근 앤이 많이 공감하고 걱정하게 된 달걀 장수를 위해서도 그럴 수 없었다. 앤은 천가방을 길에 내려놓고 몸을 숙여 닭의 부러진 다리를 살폈다. 닭은 기운 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한쪽 다리 발톱과 날카로운 부리만 조심하면 되겠지? 애는 이를 앙 다물고 얼굴을 찡그리며 손을 내밀어 암탉을 안았다. 놀랍게도 녀석은 몸부림치거나 대굴대굴 구르지 않았다. 어떡해, 추위에 꽁꽁 얼어붙었나 봐. 닭도 안전하게 따뜻한 품에 안기는 걸 좋아하겠지? 애는 팔에 닭의 탄탄한 몸통과 부드러운 깃털을 느꼈다. 그리고 그토록 무서워하면서도 어느새 그 닭을 사랑하게 되었다. 새끼 고양이만큼은 아니지만 인형보다는 좋아졌다. 하지만 서둘러야 할 것 같았다. 닭이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 녀석이 왜 이리 조용할까? 약간은 발버둥을 쳐야 하지 않나? 애는 가방을 길에 그대로 둔 채 암탉의 깃털을 어루만져 위로하면서 존슨 씨의 오두막으로 달렸다. 막상 도착했지만 양손으로 닭을 안고 있어서 하는 수 없이 발로 찼다. 평소보다 더 퉁명스럽고 심술궂은 고함 소리가 들렸다. 발길질 할 필요 없어. 그가 문을 여는 순간 애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쳤다. 할아버지도 제게 고함 치실 필요 없어요. 닭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추워서 얼어붙은 것 같아요. 이 녀석을 얼른 조용하고 따뜻하게 해줘야 해요. 커다란 암탉을 안고 서 있는 말라깽이 여자아이의 모습에 존슨 씨의 태도가 변했다. 들어와라, 들어와. 고맙구나. 너도 춥겠구나. 뜨거운 코코아를 만들어줄게. 자, 이리 오렴. 그가 손을 뻗었다. 암탉은 내가 받으마. 그러고는 상냥하게 앤을 쳐다보며 덧붙였다. 암탉은 여자야. 그러니까 녀석이라고 하면 안 돼. 암탉은 달걀을 낳아. 수탉이 남자란다. 여기 앉으렴. 그는 등받이가 곧은 나무 의자를 탁자로 끌어왔다. 자, 잠깐만 기다려라. 스토브에 주전자를 올리고 암탉을 안전한 곳에 내려놓아야겠다. 이 상자가 좋겠어.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그가 상자 안에 닭을 부드럽게 내려놓고 램프를 2개 더 켜고 코코아를 만드는 동안 애는 탁자 위에 책 2권을 제 쪽으로 잡아당겨서 책장을 넘겼다. 한 권 전체에 그림들이 있었는데 날개 달린 사람들이었다. 커다란 요정들일까? 하지만 평소에 앤이 머릿속에 그렸던 요정의 모습과 아주 달랐다. 앤이 생각한 요정은 매끈하게 늘어진 옷을 입고 꽃 화관을 머리에 쓰고 머리카락은 바람에 날리고 반짝이는 지팡이와 마법의 힘을 지녔으며 벌레와 박새의 중간쯤 되는 아주 조그만 크기의 존재였다. 존슨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 2개를 들고 다가왔다. 원래는 우유에 타야 맛있는데 물에 탔지만 마실만 할 게다. 저는 코코아를 처음 먹어보니까 그 말이 틀림없이 맞아요. 그러고는 앤이 책 속 그림을 가리켰다. 이 사람들은 왜 날개를 달고 있어요? 요정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요. 내 생각에요. 다들 아주 불행해 보이고요.
왜 그런 거예요? 천사야. 하지만 나쁜 천사들이라서 전국에서 쫓겨났지. 그래서 슬퍼 보이는 거야. 그리고 네 말도 절대적으로 옳구나. 그들은 요정이 아니란다. 앤이 활짝 웃었다. 아, 할아버지도 그 단어를 아시네요? 절대적으로. 그거 멋진 단어 아니에요? 더 짧은 단어들. 그러니까 아주보다 훨씬 많은 걸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천사요? 난 천사가 뭔지 몰라요. 천국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요정을 아시네요. 할아버지도 요정들이 있다고 믿으세요? 천사들도 진짜 있을까요? 달걀 장수는 텁스룩한 턱수염 안에서 우르르 울리는 웃음소리를 냈다. 글쎄다. 네가 말하는 진짜가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그들은 우리 머릿속에서 진짜가 될 테고 틀림없이 정당한 현실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게다. 앤의 초록빛 눈이 램프 빛 속에서 커다래졌다.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절반은 못 알아듣겠지만 그래도 아주 근사하게 들려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는 게 죄는 아니라는 뜻 같아요. 토머스 아주머니는 공주나 요정이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음악에 맞춰 춤추는 사람들을 꿈꾸는 날을 아주 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열심히 꿈꾸면 그 음악을 정말 들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게 못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꿈꾸지 않는다면 뭘 하지? 책을 읽니? 친구들과 어울려 노니? 기저귀를 빨거나 물을 나르거나 저녁 식사에 쓸 당근을 썰어요. 아직 책은 못 읽어요. 읽을 줄 모르거든요. 난 숲에서 살아요.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할아버지도 숲에서 살잖아요. 친구들이 있어요? 있으면 좋겠는데. 저기 저 모퉁이를 돌면 아치볼드 아주머니가 사세요. 그 집에는 쿠키와 차가 있는 근사한 부엌이 있고 아주머니가 나의 이 끔찍한 머리에 묶을 파란 리본도 주셨죠. 아주머니는 내 머리가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다들 끔찍하다고 말했는데 아치볼드 아주머니가 할아버지의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친구가 없으면 가끔 외로운 느낌이 들잖아요. 존슨 씨는 얘기하는 동안 생기가 넘치는 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이의 야윈 팔, 길고 섬세한 손가락, 갈라지고 부러진 손톱들. 몇 살이니 앤? 6살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이 내 생일이었어요. 그 전에는 5살이었겠구나. 그가 중얼거리면서 머리를 흔들었다. 앤이 그 말을 들었다. 하지만 난 키가 커요. 보는 사람들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요. 8살쯤? 9살이냐고 묻기도 해요. 아, 그치만 그거 말고요. 제발 꿈꾸는 게 못된 거라고 생각하는지 말해주세요. 할아버지는 아는 게 많으니까 대답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존슨 씨가 목을 가다듬었다. 네가 말하는 건 상상력이란다. 그게 뭐예요? 상상력. 어떤 것들을 상상하는 힘이지. 그건 인간의 소유한 가장 중요한 자질이란다. 난 상상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질, 인간, 소유도 뭔지 모르겠어요. 애는 듣는 순간 뜻모를 그 단어들을 정확히 기억해 두었다. 꿈을 꾸는 게 못된 건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게 저 단어들로 할아버지가 만든 뜻이에요? 그래, 맞아. 게다가 기저귀를 빨거나 물을 나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앤이 크게 소리내서 웃었다. 지금 그 말은 꽤나 바보 같은 말이에요. 기저귀가 없으면 아기들은 어떻게 해요? 물이 없으면 빨래를 또 어떻게 하죠? 난 그런 일들을 해요. 하지만 가끔 토머스 아주머니가 미칠 때가 있어요. 토머스 아주머니한테 배운 단어예요. 자주 미치시거든요. 내가 설거지통 앞에 서서 벽을 쳐다보면서 요정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토머스 아주머니를 미치게 만든대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금방 배웠어요. 아주머니가 거의 매일 사용하시니까요. 난 단어들이 아주 좋은데 지금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내가 보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진짜로 긴 단어들을 알고 싶어요. 존슨 씨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앤, 내 말 잘 들어라.
뭔가를 상상하는 건 못된 게 아니야. 아주 좋은 거야. 그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어떤 척한다는 뜻이야. 그대로 계속하렴. 토머스 부인이 짜증을 내더라도 절대로 그만두지 마라. 그것이 자주 너를 슬픔의 심연에서 구출해 줄 거야. 구출은 뭐고 쉬면은 뭐예요? 내가 강물에 빠진 널 강 밖으로 끌어내면 내가 너를 구출한 거야. 때로 삶이라는 게 익사하는 것과 같을 수 있으니 아주 유용한 표현이지. 심연이란 뭐랄까. 아, 그건 깊다는 뜻이야. 우물이나 땅속 구덩이와 같은 거. 바닥이 아주 깊은 바다와 같은 거. 난 자주 슬픔의 심연을 느껴요. 그런데 지금 기분이 나아졌어요. 그렇게 말하는 법을 알았으니까요. 케이티 모리스에게 얘기하는 일이 못된 게 아니라는 것도 이젠 알았어요. 케이티 모리스? 애는 케이티 모리스에 대해 말했다. 술에 취해서 찬장에 유리문 하나를 박살낸 토머스 아저씨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아저씨를 좋아하고 아저씨도 자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아저씨가 무섭지 않다고 말했다. 자신이 고하고 부모님이 볼링브룩에서 학교 선생님이었다는 얘기도 했다. 불행한 이야기 같겠지만 나한테는 어릴 때 일라이자 언니가 있었고 이제는 아치볼드 아주머니가 있어요. 할아버지도 있고요. 할아버지가 오늘 저에게 새로운 단어를 7개나 알려주셨으니까 집에 가는 길에 그걸 전부 연습할 거예요. 존슨 씨가 목을 가다듬었다. 저기 말이다, 앤. 내가 매주 너를 위해 특별히 멋진 단어를 5개씩 준비하고 있으마. 네가 보고 써볼 수 있도록 공책에도 써주고 공책과 연필은 걱정 마라. 그런 다음 그들은 애니 길바닥에 두고 온 달걀 담는 천 가방을 찾으러 나갔다. 가방이 흠뻑 젖어서 무거웠지만 애는 아무렇지 않았다. 달걀도 무거웠고 눈까지 꽤 깊었지만 애는 걷고 있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히려 날고 있는 기분이었다. 아, 너무 행복하죠. 앤에게 이렇게 좋은 어른들이 찾아와 줬다니. 제가 다 행복합니다. 그쵸? 오늘 간식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나초하고 나초 딥 소스예요. 이게 없으면 또 나초가 맛이 없더라고요. 나초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느 날 큰 마트에 갔다가 이 소스가 10개인가 8개인가 붙어 있는 걸 봤어요. 이 대형마트는 그게 좀 불편하잖아요. 한 번 사면 너무 대형으로 다 잔뜩 사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저걸 사고 다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어머 세상에 쓸데없는 고민이었던 거죠. 이 소스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하나씩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 다행이지 이 소스가 얼마나 살찌겠어요. 그쵸? 치즈에 막 감미료 범벅인데. 근데 이렇게 찍어 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보이세요? 너무 맛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과자를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제가 업로드를 너무 오랜만에 한 이유랑도 관련이 있는데 제가 너무 심하게 급체를 한 거예요, 갑자기. 진짜 잘 안 아픈데 오랜만에 정말 급체를 해서 막 어지럽고 막 토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며칠 지금 정말 죽다 살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죽만 먹는 상태인데 요 소스를 보자마자 제가 사 놓은 이 소스를 보자마자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쪼끔만 먹으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먹고 나서 위에 좋은 꿀도 먹을 예정입니다. 이거 먹으면 뭐 하냐고요. 그쵸? 과자를 먹을 건데. 먹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존슨 씨를 만나고 존슨 씨에게 이제 열심히 공부까지 하게 되는 앤의 이야기를 읽어 드렸는데요. 오늘 한 챕터 더 읽어 드리고 마무리하려고요. 음.
오늘 이제 학교에 가는 앤의 이야기 읽어 드리겠습니다. 34. 학교에 가다. 앤은 선생님의 등에 대고 제 이름을 말하고는 아주 똑바로 서 있었다. 선생님이 돌아섰을 때 자신이 겁먹은 줄 못 알아채기를 바라면서. 사실 앤은 겁에 질려 있었다. 이제껏 학교에 대해 그렸던 꿈들은 하나같이 다 아름다웠다. 곱슬곱슬한 금발머리에 예쁘고 조그만 소녀와 나란히 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그 애와 다정하고 절친한 친구가 되는 꿈이었다. 석판에 새로운 단어들을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쓰는 자신의 모습도 그려보았다. 운동장에서는 게임과 웃음이 끊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사악한 손이 그 모든 사랑스런 꿈들을 한순간에 전부 지워버린 듯 했다. 그 정도로 애는 두려웠다. 곱슬곱슬한 금발머리에 얼굴이 예쁘장한 소녀를 운동장에서 보긴 했지만 그 아이는 호기심인지 불쾌감인지 모를 표정으로 고갯길로 올라오는 앤을 바라보며 눈썹을 한 대 찌푸렸던 것이다. 길게 따은 빨강머리를 보아서일까? 너무 크고 마른 아이라고 생각한 걸까? 선생님이 칠판에 쓴 저 글씨들은 뭐지? 저 글씨들이 모두 모여 무슨 뜻이 되는 것일까? 선생님이 내가 그쯤은 다 알겠지 기대하시면 어쩌지? 이 교실에서 내가 제일 멍청하면. 예전에 트루디 언니처럼 교실에 있는 아이들도 내가 알파벳도 모른다며 바보라고 놀리려나? 맞아, 알파벳. 그게 뭐지? 학교에 오기 전에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건가? 무엇보다도 학교 운동장이 최악으로 실망스러웠다. 세상에, 운동장이 애니 볼링브룩에서 보았던 여느 집들의 작고 네모난 뒷마당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상상했던 것과 달리 꽃들로 둘러싸인 풀밭도 없었다. 밟아 다져진 눈이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얼룩져 쌓여 있고 철조망을 둘러쳐서 학생들을 가둔 느낌이었다. 나무들이 해를 가릴 정도로 빽빽한 숲이 이곳보다 훨씬 자유롭겠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애는 사랑스러운 자작나무 자매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자신이 연못이라고 확신하는 작은 들판이 그리워졌다. 봄에는 오리들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 모든 생각들이 선생님의 등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찰나에 앤의 머릿속을 스쳤다. 번개처럼 순간적이었지만 전부 선명했다. 마침내 선생님이 돌아서서 살짝 웃으며 앤을 마주보았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나는 핸더슨이란다. 네가 우리 학교에 오게 돼서 아주 기뻐. 이제 막 6살이 됐다고 들었는데 맞니? 학교 다니기에는 약간 이르지만 너라면 잘 해낼 것 같구나. 아주 영리한 눈을 가졌으니 말이다. 의욕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지. 서머스 씨는 네가 무척 학교에 오고 싶어 했다던데. 애는 의욕이 뭔지 몰랐지만 그게 좋은 것이고 분명히 자신이 갖고 있는 것임을 직감했다. 서머스 씨는 학교 일로 찾아왔던 남자일 것이다. 애는 똑바로 서서 절대로 두려움을 내보이지 않을 생각이었다. 게다가 아까보다 무서운 느낌이 훨씬 줄었다. 핸더슨 선생님은 앤이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여자보다 아름다웠다. 볼링브룩에서도 이만큼 아름다운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사랑스러운 벌꿀색 머리채를 머리 위로 높이 틀어 올렸는데 작은 곱슬머리들이 두 뺨과 이마로 도망쳐 나와 얼굴을 감쌌다. 깨끗하고 뽀얀 피부를 지닌 부드럽고 상냥한 얼굴에 번진 그 작은 웃음은 너무나 따스해서 고드름이라도 녹일 수 있겠어. 그만 저도 모르게 생각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학교 일을 하는 그 남자분이 서머스 씨인가요? 그분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아요. 저는 무척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읽는 법을 얼마나 빨리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책을 읽을 수 있다면 날개 달린 천사처럼 행복할 것 같아요. 핸더슨 선생님은 눈앞에 조그맣고 야윈 소녀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흔들었다. 서머스 씨는 엄격한 양어머니에게 심하게 혹사당하는 여자아이라고 했다. 그리고 토머스 씨의 과도한 음주는 이미 메리스빌에서도 소문이 파다했다.
핸더슨 선생님은 새 제자가 어떤 아이일지 잠깐 헷갈렸다. 아이가 두려울까? 의기소침한 걸까? 가르치기 힘든 아이일까? 그런데 절대적으로 오라요라니, 날개 달린 천사처럼이라니, 그런 말과 생각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핸더슨 선생님은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느낌이었다. 비범한 학생이 나타났을 때 교사들은 누구나 느끼는 마음이다. 최대한 빨리 읽는 법을 알려주마, 앤. 하지만 너에게 맞는 속도로 진행할 거야. 네가 재촉당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아, 핸더슨 선생님, 저는 재촉당하는 것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앤이 칠판에 어지럽게 적혀있는 글자와 숫자들을 가리켰다.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제가 저걸 다 알아야 하는 건가요? 핸더슨 선생님이 웃었다. 앤, 이 학교에는 학생이 16명 뿐이고 내가 초급반부터 상급반까지 모든 반을 가르친단다. 칠판에 적어놓은 건 6학년들이 공부할 내용이야. 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굳은 자세도 약간 풀렸다. 하지만 앤은 여전히 주의해야 했다. 중요한 뭔가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넌 오늘 알파벳부터 배울 거야. 책 읽는 법을 배우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거란다. 핸더슨 선생님이 칠판 위쪽 벽에 기다랗게 붙어있는 글자들을 가리켰다. 선생님이 저 글자들을 읽을 수 있게 가르쳐 줄게. 그런 다음 네가 원하면 석판에 쓰는 것도 연습할 수 있어. 매일 글자를 5개에서 6개씩 배워보자.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알파벳을 배우면 사전을 이용할 수도 있단다. 사전이요? 그게 뭐예요? 랜돌프가 하나 가지고 있어. 할머니께서 주셨다더구나. 그녀가 랜돌프의 책상에서 뭔가를 꺼냈다. 커다랗고 무겁고 두꺼운 책이었다. 여기에는 단어들이 가득 들어있어. 읽는 법을 배울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으면 여기서 단어들을 찾아보면 돼. 애는 가장 가까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나직이 속삭였다. 단어들이 가득한 책. 그런 책을 소유하다니. 랜돌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틀림없어요. 그런 책을 소유하다니라니. 핸더슨 선생님은 당혹스럽고도 매혹적인 기분으로 앤을 바라보았다. 어떠한 요소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놀라운 아이를 만들어냈을까? 이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듯 앤이 말했다. 제 엄마와 아빠는 선생님이셨대요. 그러니 틀림없이 그분들도 사전을 갖고 계셨겠죠? 하지만 두 분이 돌아가셨을 때 다 팔았대요. 의사한테 진료비를 내야 했거든요. 병을 치료하지도 못했지만요. 누군가가 부모님의 사전을 샀겠죠. 내 것이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쩐지 앤의 묘한 어휘는 교사였던 그들에게서 나온 게 분명해. 몇 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니, 앤? 마음 아픈 일이구나. 저도 아주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은 제가 태어난 지 석 달째에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전 죽지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전 아직도 여기 있어요. 그건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6년 전 3월 5일에 태어났거든요. 그게 제 생일이에요. 이 파란 리본은 아치볼드 아주머니가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결국 선물을 받은 셈이죠. 하지만 가끔씩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날 때면 저는 슬픔의 심연에 빠지곤 해요. 핸더슨 선생님은 자신도 슬픔의 우물가에 빠져 있는 기분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신기했다. 부모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면 앤이 이렇게 말하는 방식과 그 긴 단어들을 어디에서 배웠을까? 그녀가 씩씩하게 말했다. 앤, 너와 얘기하는 게 재밌어서 내가 시간 가는 줄을 몰랐구나. 이제 종을 울려야겠다. 어머, 10분이나 늦었네? 종이 울리자 16명의 아이들이 모두 교실로 밀려 들어왔다. 어떤 아이는 작고 어떤 아이는 컸다. 잘생긴 아이도 있고 못생긴 아이도 있었다. 지저분한 아이도 있고 깨끗한 아이도 있었다. 어떤 애는 명랑하고 어떤 애는 시무룩했다. 그들 모두가 교실로 들어오면서 앤을 쳐다보았다. 앤은 세이디 브라운이라는 여자아이 옆에 앉았다.
서로 수줍게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수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말은 나누지 않았다. 세이드는 키가 작고 얼굴은 별로 예쁘지 않았고 움직이는 게 어색했지만 친절했다. 그리고 앤과 동갑이었다.